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의 연필과 종이를 현대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차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기기는 현대 사회의 핵심인 만큼 스마트폰과 컴퓨터 간의 공유나 같이 사용할 일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하나의 기기같이 활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의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이용할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윈도우 필수 기능이니까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기본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죠. 이렇게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야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두 눌러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 같은 경우 윈도우 11이지만 윈도우 10도 연결 기능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을 찾아주시면 돼요. 휴대폰과 연결 선택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계정이 있죠. 스마트폰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상관없어요. 윈도우 기반 컴퓨터에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로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선택하게 되면 QR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춰주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게 연결했는데 아주 간편하게 바뀌었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QR코드를 비춰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링크가 나오죠? 링크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모바일 장치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컴퓨터에도 인증코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스마트폰에서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에 코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컴퓨터에서 보이는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터치합니다. 자, 다 입력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암호 입력하라고 하죠. 암호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암호 입력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되면서 파일 액세스 켜져 있다고 나오고요. 계속 버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로 컴퓨터에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휴대폰과 연결을 보시면 PC에서 사용할 준비 됐다고 나오죠. 컴퓨터에서도 계속 누르시고 스마트폰에서도 계속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연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완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작업이 끝난 겁니다. 아주 간편하죠. 그 다음 휴대폰과 연결 앱 시작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윈도우에 로그인이 되었을 때 휴대폰과 연결 열기죠. 컴퓨터를 켜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과 연결이 열리게 됩니다. 필요 없으면 끄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선택해서 탐색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기,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이런 기본 기능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정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끝났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이 화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듯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파일을 복사하고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파일 이동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 사용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메시지를 컴퓨터에서 보거나 전송을 하거나 받는 거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화도 가능하고요. 사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 휴대폰과 연결 창은 스마트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들이 여기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메시지 목록 중에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메시지 보내기 창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 그대로 입력하시고 전송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성한 이 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메시지나 동일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GIF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를 첨부할 수도 있고 이모티콘 첨부도 가능하죠. 자,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창 안은 전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미지 첨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새 메시지 전송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거죠. 자, 010이라고 썼습니다. 010이라고 쓰는 순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전부 뜨게 되죠. 연락처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연락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상대방 연락처가 나오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선택하면 단체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받는 사람 클릭하시고요. 자, 010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락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두 명이 동시에 뜨죠? 단체 메시지 전송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메시지 입력하시고 우측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자, 메시지를 일단 보내보도록 할까요? 휴대폰과 연결 시연 중입니다 라고 쓰고요. 여기에 전송 버튼 눌러서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자, 지금 체크가 나오면 전송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상대편이 답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답장을 했는데요. 답장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휴대폰에 온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문자 통화를 하다가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었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휴대폰과 연결을 통해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통화를 이용하려면 블루투스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죠. 지금은 메시지를 이용을 하는데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통화가 있어요. 통화를 누르시면 여기에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라고 나오고 시작이라고 나오죠. 아직 통화 부분은 설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 버튼이 나오고 메시지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통화로 가서 여기서 시작을 먼저 눌러서 통화부터 설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시작 버튼만 누르면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걸려오는 전화도 받을 수 있고요. 전송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 음질은 좀 더 좋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10,000원 이하의 마이크를 구매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업무 중에 통화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할 경우 따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컴퓨터에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메시지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우측 상단 통화 버튼 누르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자, 이렇게 통화 화면이 뜨게 되면서 상대편에게 전화가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모바일 장치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통화 기능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료 버튼 누르면 통화 종료가 되겠죠. 컴퓨터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싫을 경우에는 모바일 장치로 전송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 이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컴퓨터에서는 통화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면 해당 사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컴퓨터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복잡하게 전송하고 할 필요 없이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사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복사가 되고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 사진이 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아주 간편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려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과 연결 실행을 하시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좌측의 설정 부분에서 기능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다른 장치로 콘텐츠 복사 및 붙여넣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장치와 PC 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죠. 그러면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문서, 영상, 그 외에 다른 파일들도 전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서 앱 눌러줍니다. 자, 앱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 앱들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앱을 실행해 볼까요? 자, 노트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삼성 노트가 팝업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미러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실행된 앱들은 스마트폰 창이 열리면서 앱이 실행이 됩니다.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듯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스마트폰에서는 이 앱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컴퓨터에서만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하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했을 경우 컴퓨터에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바로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이런 텍스트를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복사를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이 텍스트가 복사가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삼성 노트를 열고 원하는 텍스트를 그대로 붙일 수 있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복사한 텍스트가 보이게 돼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에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삼성 노트 앱에 있는 텍스트를 컴퓨터로 가져올 거예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전부 선택을 했죠. 복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복사가 됐어요. 자, 이제 컴퓨터에서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대로 들어오죠. 이렇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에 텍스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일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가져올까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복사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에는 붙일 곳이 없죠. 자, 이런데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아무 변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복사해서 붙이지 않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어느 곳에 있는 이런 사진이든 영상이든 상관이 없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 내 휴대폰으로 보내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죠. 자, 파일 수신됐다고 하죠.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파일이나 사진, 영상, 문서를 보낼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이지 않고 공유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부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온 알림도 여기 전부 보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파일 수신됐다고 나오네요, 벌써. 그 다음은 미러링 기능인데요. 이 휴대폰과 연결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요. 좌측 상단에 있는 스마트폰 모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미러링이 되죠.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셔도 되겠죠.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진동 모드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오디오 플레이어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나오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기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탭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을 경우 두 개를 전부 연결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을 경우 전부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디바이스 추가 버튼 누르시면 앞서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연결하지 않을 거면 해당 기기 우측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제거해 주시면 이 기기는 더 이상 이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죠. 불필요한 기기는 여기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제거를 했을 경우 다시 연결을 하려면 디바이스를 다시 추가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좌측에서 기능을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알림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전부 켜져 있죠. 이 기능이 전부 활성화되어 있으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이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 없는 기능들은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공유를 해서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되는 위치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C 유저, 본인 아이디, 다운로드, 폰 링크에 저장이 되죠. 폴더 열기 합니다.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본인 계정, 다운로드, 폰 링크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경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오시면 스마트폰에서 공유된 파일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 끊을 거예요. 그러면 창을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연결을 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또 휴대폰 연결로 가셔야 되는데 일일이 가시려면 복잡해요. 아예 연결 창을 열어두는 게 편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 설정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시작이라고 있죠.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시작에 모바일 장치 표시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면 우측에 이렇게 모바일 장치가 붙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기능들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파일을 보내야 할 경우 아래쪽에 있는 파일 보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파일만 선택하고 전송하시면 되죠.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 선택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복잡하게 예전처럼 케이블 연결하고 와이파이, 퀵링크 공유 기능 다양하게 이용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시작 버튼만 누르고 파일 보내기로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전송을 해볼까요? 앞서와 같이 복사해서 붙이기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전송도 가능하죠. 자, 삼성 넷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넷 파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설치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파일 선택해서 공유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용량이 좀 큰 동영상을 전송을 해볼까요? 자, 이 파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체크됐죠? 아래쪽에서 공유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공유할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 컴퓨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 나오지 않을 경우 아래쪽에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와 연결 버튼이 보이죠? PC로 보내기라고 나와요. 이거 선택합니다. 연결돼 있다고 나오죠? 자, 이게 컴퓨터 이름이죠? 자, 이거 선택할게요. 그러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바로 수신됐다고 나오네요. 열기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이게 되네요. 자, 그 파일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 C 드라이브 들어가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본인 계정 여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폰 링크 폴더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한 파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기능은 거의 필수적인 기능이 될 텐데요. 점점 기기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설치해서 기기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 컴퓨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려고 해도 예전에 비해 최소 2배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나 작업도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덱스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예전 스마트폰에 비해 월등히 기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덱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퀵 패널을 꺼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퀵 패널을 꺼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덱스를 찾을 수 있죠. 자, 덱스 여기 있네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제대로 컴퓨터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니터와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선이고요. 하나는 유선이죠. 무선은 연결이 약간씩 끊길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HDMI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HDMI 케이블이 바로 연결될 수가 없죠. 단자 모양이 다르죠. HDMI 단자와 스마트폰 뒷면에 있는 USB-C 단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허브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멀티허브는 한쪽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C 단자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SD 카드라든지 USB-A 단자, C 단자, 그 다음 HDMI 단자까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멀티허브가 되겠습니다. 이 멀티허브를 스마트폰과 연결을 한 다음 반대편에 있는 HDMI 단자에 모니터나 TV와 연결한 HDMI 단자를 꽂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모니터에 이렇게 전환하겠냐고 물어보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눌러 주시면 스마트폰이 바로 모니터에 뜨게 되겠죠. 자, 아니면 모니터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연결 포트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모니터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모니터 우측이나 좌측에 붙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측에 HDMI 1.2 디스플레이 포트 USB-C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연결한 HDMI 포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바로 모니터에 뜨게 되죠. 자, 이것은 미러링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미러링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대로 미러링이 돼서 모니터나 TV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 같이 이용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미러링이 아니고요. 덱스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스마트폰을 모니터나 TV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같이 활용을 할 경우에는 입력할 수 있는 기기들이 필요하죠. 이런 마우스라든지 또는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개를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까요? 유선 키보드나 유선 마우스는 그대로 이 멀티허브에 연결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키보드나 유선 마우스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멀티허브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무선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연결 들어가시고 여기 있는 블루투스로 들어가셔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마우스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한 상태인데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죠. 자, 이제 덱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 덱스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나 TV 화면에 삼성 덱스라고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폰이 컴퓨터 같이 모니터에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한 마우스 커서도 여기에 보이게 되죠. 이제 컴퓨터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실 거면 인터넷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화면 나오죠? 이제 컴퓨터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주소 입력창 클릭하시고요. 네이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네이버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창 사이즈도 전부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휠도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검색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겠죠. 입력창에 클릭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는 키보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앞서와 같이 키보드를 연결하면 키보드에 입력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IB96 입력을 해봤어요. 검색합니다. 그러면 바로 IB96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컴퓨터와 같이 작업 표시줄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작업 표시줄 좌측에 있는 앱스 버튼 누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 선택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자, 메시지 창 열렸죠? 자, 여기서 똑같이 메시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새 메시지 작성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죠. 1대1 대화 눌러서 바로 메시지 전송할 수도 있고 그룹 채팅, 단체 문자 전부 가능하죠.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기 앱이 있네요. 전화기 앱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키패드 누릅니다. 그러면 키패드 나오고 원하는 곳에 그대로 전화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문서 편집이라든지 엑셀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따로 컴퓨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구글 문서 실행해 볼게요. 자, 구글 문서 창이 열렸죠? 창 위쪽에 있는 전체 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서를 새로 만드시고요. 원하는 문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 작성 기능 전부 활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문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전부 작성할 수 있고 속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에서 만든 앱 중에 최강의 앱이 있죠. 삼성 노트입니다. 삼성 노트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삼성 노트 앱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는 거에 비해 이렇게 큰 모니터에서 보게 되면 훨씬 사용이 편리하고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를 편집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 복잡한 포토샵 설치하고 그 외에 다른 앱들 설치해서 이용할 필요 없이 갤러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자,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자, 갤러리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갤러리에 있는 기능들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보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우측에서 색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라이트 밸런스라든지 밝기, 노출, 대비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보정을 할 때 전문적인 보정을 할 일은 거의 없죠. 이 정도 보정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좀 더 복잡한 보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따로 이용하시는 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앱들 전부 여기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도 이용할 수 있죠. 유튜브 선택을 하시면 유튜브 화면도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스피커는 스마트폰 스피커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더 큰 소리로 제대로 듣고 싶으시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집에서 간단하게 쓰는 컴퓨터도 요즘 구매를 하려면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컴퓨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컴퓨터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이 앱은 음악 만드는 간단한 앱인데요. 이런 것도 전부 실행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이런 앱들은 어느 정도 자원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도 전혀 속도 느려짐 없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볼륨 버튼이 있죠. 자, 이거 누르시면 소리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네트워크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블루투스 나오죠. 블루투스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블루투스 설정창에서 여러분이 연결하고자 하는 스피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모든 기능들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양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줄 3개 버튼 나오죠. 최근 열린 앱인데요. 이거 누르시면 최근에 열려 있는 앱들 나오고 모두 닫기 누르면 전부 닫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X를 눌러서 간단하게 닫아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검색 버튼이 여기 있네요. 자, 이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앱이라든지 설정 전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동일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뭘까요? 이것은 홈 버튼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여기는 홈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죠. 자, 그 대신 아래쪽에 보시면 열려있는 앱들 기능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컴퓨터하고 똑같죠. 여기서 언제든지 실행되어 있는 앱 누르면 다시 그 앱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크린샷도 전부 찍어줄 수 있어요. 자, 작업 표시줄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스피커 버튼 옆에 스크린샷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화면 캡처 버튼 누르면 바로 화면이 캡처되죠.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들을 찾아보죠. 여기는 내 파일이 그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내 파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내장 저장 공간 외에도 백업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전부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 컴퓨터 가격이 비싸서 컴퓨터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작업이 아닌 인터넷 서핑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은 이렇게 삼성 덱스를 이용을 해서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들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팩스 보낼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팩스 보낼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많죠. 이번 시간은 팩스 없이 무료로 컴퓨터에서 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팩스 앱을 컴퓨터에서 실행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방법과 모바일 팩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컴퓨터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죠?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앱이 실행이 되고 스마트폰이 연결된 상태죠.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앱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죠. 여기서 모바일 팩스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을 해서 휴대폰 전화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바일 팩스 앱에서 사진이나 문서 등을 첨부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첨부할 경우는 모바일 팩스 앱에 사진 문서 첨부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문서를 아예 포함시킬 수도 있죠. 보통 팩스를 보낼 경우는 문서 같은 것들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복잡하게 스마트폰에서 전송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해서 문서를 찍어서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카메라로 비추게 되죠. 여기서 촬영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팩스 앱에서 정확한 문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내가 원하는 문서 구역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체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미지 사용하겠냐고 하네요.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첨부를 했죠. 그 다음 이번에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만 첨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따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다시 첨부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휴대폰과 연결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바뀌었어요. 이 PDF 파일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첨부하면 이미지가 훨씬 더 깨끗하게 첨부가 되겠죠. 자, 이 파일인데요. 이 PDF 파일은 지금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이죠. 자, 이것을 휴대폰 연결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DF 파일을 그냥 들고 얹게 되면 옮길 수가 없고요. 휴대폰과 연결로 오신 다음 상단에서 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내 파일 열어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이 되면서 내 파일이 열리게 되죠. 스마트폰 화면과 동일해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도큐먼트라고 있죠. 문서는 도큐먼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는 DCIM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문서 파일 그대로 들어다가 도큐먼트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모바일 팩스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성하던 팩스가 그대로 나오죠. 자, 여기에서 클릭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문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가 전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복사한 문서 여기 있네요. 이 문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문서가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 이것은 PDF고요. 이것은 사진을 찍은 이미지죠. PDF가 훨씬 깨끗하죠. 자, 이런 문서의 경우에는 PDF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팩스 발송만 눌러주시면 바로 팩스가 발송되겠죠. 자, 이제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입력하면 되겠죠.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선택하고요. 팩스 발송 누르면 바로 발송이 됩니다. 자, 문서를 최적화한다고 하고요. 한 페이지당 한 건의 MMS 발송한다고 하죠. 자, 전송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팩스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팩스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하지만 발송은 문제없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발송 내역 들어가 보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나오죠. 준비가 다 끝난 다음 발송이 되면 발송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에 팩스가 없어도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팩스를 전송할 수 있죠. 그리고 문서를 스캔해서 전송을 해야 할 경우도 스캐너 같은 것이 따로 필요 없죠. 스마트폰이 스캐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문서, 사진 상관없이 전부 컴퓨터에서 무료로 팩스 없이도 팩스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죠. 전화 걸기, 대화 계속하기, 휴대폰 알림 보기 등 전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있으셔야 되죠. 아래로 내려가서 안드로이드 선택합니다.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은 아이폰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QR코드가 바로 나오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비추면 여기 주소가 나오죠. 클릭합니다. 이제 모바일 장치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한다고 하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 있는 이 코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코드 입력 부분 터치하신 다음 컴퓨터에 있는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정 비번 입력하라고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암호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합니다. 자, 윈도우와 연결해서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모든 XX 켜짐이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설정이 완료됐다고 나와요. 자,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에서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바로 휴대폰과 연결 앱 시작이라고 나오고요. 윈도우에 로그인 되었을 때 휴대폰과 연결 열지 물어보죠.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연결창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용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공유도 아주 편리하고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온 다음 기기 간 연결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윈도우와 연결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윈도우와 연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 중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연결 계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합니다. 일단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전부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죠. 자, 메시지 누른 다음 여기에 메시지 입력하고 전송만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앱도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앱들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서 작성이라든지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보정한다든지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컴퓨터에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 통화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페어링이 되면서 컴퓨터에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기기를 통합하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사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간단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것이든 전부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문서를 가져와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앱 버튼 누르시고요. 삼성 내 파일 실행합니다. 그러면 미러링이 돼서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아래에서 문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문서가 있으면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들어오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모바일 팩스 앱 설치해 볼까요? 휴대폰과 연결 상태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하면 그대로 미러링된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모바일 팩스 검색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나 마우스도 전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와 키보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하겠죠. 자, 엔터 합니다. 모바일 팩스 앱 나왔네요. 그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팩스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일 텐데요. 팩스 보낼 때마다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문방구를 찾아서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대폰과 연결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팩스를 컴퓨터 앞에서 주고받아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